제목 겨울 편지. 겨울이 깊어가던 어느 날 우체부가 작은 소포 하나를 민수에게 건네주었다. 발신인은 낯선 이름이었다. 뜯어보니 안에는 오래된 손편지 한 장과 함께 낡은 털장갑 한 켤레가 들어있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안녕하세요, 민수씨. 아마 저를 기억하지 못하실 겁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을 평생 잊을 수 없었습니다. 이 장갑은 그때 당신이 제게 주었던 따뜻함에 대한 작은 보답입니다. 민수는 편지를 읽으며 머리를 긁적였다. 대체 누굴까? 내가 장갑을 준 적이 있었나? 그는 편지와 장갑을 한참 들여다봤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기억나지 않았다. 15년 전 그 겨울이었다. 민수는 오래전 겨울을 떠올리기 시작했다. 그가 대학생이었을 때 한참 추운 겨울날이었다. 그날 민수는 저녁 알바를 마치고 기숙사로 돌아가던 길에 한 소년을 발견했다. 소년은 얇은 옷을 입고 길가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다. 손은 새빨갛게 얼어 있었고 입술은 파랬다. 민수는 지나치려다가 발길을 멈추고 소년에게 다가갔다. 너 여기서 뭐하니? 엄청 춥잖아. 소년은 머뭇거리며 말했다. 집에 가야 하는데 돈이 없어요. 버스비가 모자라서요. 민수는 호주머니를 뒤져 작은 지폐와 동전을 꺼냈다. 이거로 버스 타고 가라. 그런데 손이 왜 이렇게 얼었냐? 소년의 작은 손은 터져 있었고 손등엔 상처가 있었다. 민수는 주머니에서 자신의 털장갑을 꺼내 건넸다. 이거라도 끼고 다녀. 손 다 얼겠어. 소년은 고개를 숙이며 작게 말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꼭 돌려드릴게요. 민수는 대수롭지 않게 웃으며 말했다. 됐어. 그냥 따뜻하게 있어. 조심히 들어가라. 그게 전부였다. 민수는 그 일을 금방 잊어버렸고 소년도 그의 삶에서 사라졌다. 편지를 읽으며 민수는 그 소년을 떠올렸다. 설마 그때 그 아이가 보낸 건가? 그 후 며칠 뒤 민수는 또 다른 편지를 받았다. 이번에는 더 긴 내용이 적혀 있었다. 민수씨, 저는 그날 당신이 준 도움 덕분에 무사히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너무 힘든 상황에 있었어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혼자 동생들을 돌보며 학교도 다니기 어려웠습니다. 그날 저는 돈도 희망도 없이 거리에 앉아있던 아이였어요. 하지만 당신이 건넨 그 작은 도움과 따뜻한 장갑은 제게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당신 덕분에 저는 추운 겨울을 버틸 수 있었고 그때부터 열심히 살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지금 저는 작은 회사의 사장이 되었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비영리 단체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감사함을 이제라도 표현하고 싶어 이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제가 받은 따뜻함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며 살겠습니다. 편지를 읽는 민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는 그저 지나가던 길에 잠깐 도와준 것뿐이었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줄은 몰랐다. 몇 주 후 민수는 편지 속 발신인의 초대로 작은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위한
자선 행사였다. 행사장 한쪽에서 누군가 민수를 향해 걸어왔다. 그는 젊은 남성이었고 정장을 입은 채 미소를 짓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민수 형님.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때 그 소년입니다. 민수는 깜짝 놀라며 말했다. 정말 너였구나. 이렇게 잘 성장했구나. 다행이다. 남성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그날 형님이 없었다면 제 인생은 전혀 다른 길을 갔을 겁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민수는 머쓱하게 웃으며 말했다. 난 그냥 지나가다 도와줬을 뿐이야. 네가 스스로 잘 해낸 거지. 그날 민수는 자리를 떠나기 전 털장갑을 끼고 있는 남성을 보며 다시 한번 마음이 따뜻해졌다. 그 후 민수는 남성과 함께 자선 활동에 동참하며 자신의 작은 행동이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깨달았다.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이제 나도 받은 따뜻함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차례야. 그리고 그날 밤 민수는 편지와 함께 도착한 털장갑을 껴보며 그 겨울의 추억을 떠올렸다. 그의 마음은 한없이 따뜻해졌다. 작은 선행이 얼마나 큰 감동을 줄 수 있는지 보여주는 이야기였습니다. 제목 어머니의 밥상. 찬바람이 매섭게 불던 겨울 저녁, 30대 직장인 혜진은 퇴근길에 동네 시장을 지나고 있었다. 시장 골목에는 겨울 특유의 따뜻한 국물 냄새와 삶은 감자 향기가 가득했다. 그런데 혜진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 것은 구석의 작은 국밥집이었다. 오래된 간판과 낡은 문, 그리고 창문에 서린 김. 평소 지나치던 곳이었지만 그날따라 이상하게 눈길이 갔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아담한 가게 안에는 허름한 테이블 몇 개와 연로해 보이는 할머니가 있었다. 어서 와요. 뭐 좀 먹고 갈래요? 따뜻한 목소리에 이끌려 자리에 앉은 혜진은 국밥 한 그릇을 주문했다. 국밥이 나오자 뜨끈한 김이 얼굴을 감싸며 코끝을 간지렸다. 국물 한 숟갈을 떠먹는 순간 혜진은 깜짝 놀랐다. 할머니, 이 맛은 엄마의 맛이에요. 그 맛은 어릴 적 어머니가 끓여주던 국밥과 너무도 비슷했다. 혜진의 어머니는 혜진이 15살 되던 해에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고 혜진은 그 이후로 어머니의 손맛을 다시 느낄 수 없었다.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지만 혜진은 최대한 침착하게 할머니에게 물었다. 혹시 이 국밥은 직접 끓이신 건가요?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럼 옛날에 내 딸이 좋아하던 레시피로 끓여. 딸아이가 떠나고 난 뒤에도 계속 이걸 끓이고 있지. 손님이 맛있게 먹어주면 그게 제일 고맙지. 혜진은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다. 할머니의 이야기가 자신의 어머니와 너무 닮아 있었기 때문이다. 그날 이후 혜진은 퇴근길마다 그 국밥집을 찾았다. 할머니와 대화를 나누며 어머니에 대한 추억을 조금씩 꺼내놓았다. 우리 엄마도 저 어릴 때 항상 국밥을 끓여줬어요. 학교에서 시험 잘 보고 오면 꼭 먹으라고 하셨죠.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엄마들은 다 그래. 자식들이 잘 먹고 잘 크기만 바랄 뿐이지.
혜진은 할머니와의 대화를 통해 어머니가 자신에게 얼마나 많은 사랑을 주었는지 새삼 깨달았다. 몇 달 뒤 혜진은 국밥집을 찾았다가 가게 문 앞에 붙은 작은 안내문을 발견했다. 가게를 닫습니다. 그동안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혜진은 황급히 안으로 들어갔다. 가게 안은 텅 비어 있었고 할머니는 짐을 정리하고 계셨다. 할머니, 갑자기 왜 가게를 닫으시는 거예요?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제 나도 힘들어서 더는 못하겠네. 그래도 마지막까지 손님들이 맛있게 먹어줘서 행복했어. 혜진은 눈물이 핑 돌았다. 그럼 이제 어디서 이 맛을 먹을 수 있나요? 할머니는 혜진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내가 이 레시피를 적어줄게. 그리고 꼭 기억해. 엄마의 사랑은 이런 음식 속에, 이런 마음 속에 늘 함께하는 거야. 할머니의 국밥 레시피를 받은 혜진은 주말마다 그 국밥을 끓여 친구들과 나눴다. 어느 날 친구 중 한 명이 말했다. 혜진아, 이 국밥 정말 맛있다. 근데 왠지 먹으면 마음이 따뜻해지는 맛이야. 그 말을 들은 혜진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그건 아마도 사랑의 맛일 거야. 그날 밤 혜진은 어머니의 사진을 보며 속삭였다. 엄마, 이제야 알겠어요. 엄마가 제게 주셨던 사랑이 얼마나 큰지요. 저도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게요. 작은 국밥 한 그릇이 만들어낸 추억과 사랑의 이야기는 혜진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따뜻함을 전해주었다. 제목 버려진 노트 한 권. 하늘이 흐리고 비가 내릴 듯한 어느 가을날, 지영은 집 근처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다. 가을 바람에 낙엽이 흩날리는 길을 걷던 중 벤치 위에 놓인 낡은 노트 한 권을 발견했다. 누군가 두고 간 듯한 노트는 바람에 페이지가 휘날리고 있었다. 호기심이 생긴 지영은 노트를 집어들고 첫 페이지를 펼쳤다. 이 노트를 발견한 당신에게 이 안에는 누군가의 소중한 기억이 담겨 있습니다. 이걸 끝까지 읽어준다면 당신도 한 사람의 이야기를 완성시켜 줄 수 있을 겁니다. 노트에는 글씨가 삐뚤빼뚤하지만 정성스러운 필체로 적혀 있었다. 글은 이렇게 시작됐다. 안녕하세요. 저는 은지예요. 제 이야기를 적기 시작한 이유는 나 자신에게 남기고 싶은 기록이기도 하고 언젠가 누군가 이 노트를 읽어준다면 저를 기억해줬으면 해서예요. 글은 은지라는 소녀의 일기로 그녀가 겪었던 평범하지만 소중했던 하루하루가 담겨 있었다. 학교에서 친구들과 나눈 사소한 대화,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고백하지 못했던 설렘, 가족과 함께한 저녁 식사에서 느낀 따뜻함. 지영은 점점 글 속으로 빠져들었다. 은지의 글은 평범하지만 솔직했고 읽는 이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 주었다. 하지만 글이 이어질수록 은지의 이야기에는 슬픔이 배어나왔다. 요즘은 몸이 예전 같지 않아 병원에 자주 가요. 의사 선생님은 별일 아닐 거라고 하시지만 저는 가끔 불안해요. 그래도 오늘은 친구들이 제게 깜짝 생일 파티를 해줬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이 순간을 오래 기억하고 싶어요. 지영은 노트를 읽으며 마음이 뭉클해졌다. 은지의 글에서 느껴지는 삶의 애정과
작은 순간에 대한 감사가 감동적이었다. 그러나 마지막 페이지에 적힌 글은 지영을 울컥하게 만들었다. 이제 이 노트를 마무리할 시간이 된 것 같아요. 제가 이 글을 쓰는 이유는 언젠가 이 노트를 누군가가 발견하고 제 이야기를 읽어준다면 제가 세상에서 사라진 후에도 누군가에게 기억될 수 있을 것 같아서예요. 살아있다는 건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그리고 제 일상을 누군가와 나눌 수 있다는 건 더 큰 행복이에요. 이 노트를 읽어준 당신, 정말 고마워요. 당신도 당신의 하루를 소중히 여길 수 있기를 바라요. 지영은 노트를 덮으며 마음이 먹먹했다. 은지가 지금은 어떤 상황에 있을지 궁금했지만 노트에는 연락처나 다른 단서가 적혀 있지 않았다. 그날 밤 지영은 노트를 곱게 포장해 자신의 책장에 두었다. 은지의 이야기는 단순히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영의 마음에 깊은 흔적을 남겼다. 몇 년이 지나고 지영은 자신도 은지처럼 매일의 순간을 기록하기로 했다. 작은 노트에 하루의 사소한 일들과 감사했던 일들을 적으며 그날그날의 순간을 소중히 간직했다. 그리고 어느 날 지영은 자신이 쓴 노트를 공원의 같은 벤치에 살짝 두고 떠났다. 노트의 첫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이 노트를 발견한 당신에게 이 안에는 한 사람의 소중한 하루하루가 담겨 있습니다. 이걸 읽어준다면 당신도 제 이야기를 완성시켜 줄 수 있을 겁니다. 작은 노트 하나가 이어준 마음의 이야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누군가의 이야기를 기억해 주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이야기였습니다.